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뱅킹 하려고 컴퓨터를 켜기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다 그런 금융 작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뭐 결제나 쇼핑, 뭐 소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뭐 웹서핑이나 유튜브 보기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걸어 가다가도 스마트폰을 자주 켜게 되고, 오늘은 뭐 온 게 없는가 하고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집에 왔을 때 PC가 없고 노트북도 없다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니터는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비스스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USB-C로 연결하면은 삼성 스마트폰의 덱스 화면을 그대로 띄워서 볼 수가 있죠. HDMI 화면을 그대로 띄워서 볼 수도 있지만 덱스 모드로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리뷰했었지만은 윈도우 노트북이나 맥북에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 제품 화면이 터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키보드는 여기 있는 화상 키보드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키보드를 별도로 연결해 봤습니다. 마우스는 터치를 하면 되는데 키보드 같은 경우는 자꾸 입력하려면 키보드가 더 편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했어요. 이 화면만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글꼴을 조금 크게 띄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활용하기 좀 편한 게 설정은 설정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 화살표는 무조건 뒤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거 확대고 이거는 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윈도우 체제에 비해서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그냥 앱도 자신이 원하는 거 들어가서 그냥 설치해서 쓰면 되니까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실행이 되고, 그리고 글꼴은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크게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파일은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있는 뭐 파일 탐색기 뭐 그런 건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뭐 동영상, 문서 파일 이런 거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장할 때 뭐 예를 들면은 폴더 막 만들어서 복잡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할 텐데 스마트폰은 그렇게 폴더를 많이 만들지는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관리나 보는 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문서 같은 경우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사진도 제가 원하는 사진 선택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크게 화면 띄워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얘가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카메라 테스트하면서 찍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고요. 네. 이번에 인터넷을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앱을 열고 삼성 인터넷 앱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했던 게 제 블로그를 좀 띄운 건데요. 네, 지금 모바일 페이지가 그냥 확대돼서 뜬 거죠. 뭐 보는 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게 PC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화면이 크니까. 그래서 PC 화면으로 띄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PC 페이지로 띄우게 제가 설정했는데도 자꾸 이게 모바일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버그 같은 건데 제 블로그만 좀 버그 있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띄울 때 크롬을 띄우면 해결됩니다. 크롬을 띄우고요. 네, 키보드 주소를 선택하고 제 블로그 주소를 키보드로 입력하겠습니다. 키보드 있으니까 타이핑하는 게 편하네요. 타타타닥 치면은 제 블로그 들어오고 제가 데스크탑 모드로 띄우도록 설정했어요. 이게 점점점 더 누르기 하고 데스크톱 사이트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그냥 노트북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마우스를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 따로 선택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마우스는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키보드도 원래 연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연결한 거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번엔 제 네이버 블로그로 왔는데요. 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글을 보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잘 봐집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선택하고 뭐 카테고리도 선택을 하고요. 일단은 글 테스트니까 적당히 적어봅시다.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라고 적어주고 아이고 입니다. 그리고 막 글 뒤에다 막 적어볼게요. 적고 본문에다가도 이제 제목을 정하고 사진을 넣고 싶으면 네, 이렇게다가 커서 좀 더 내려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다가 사진 넣을 거예요. 사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PC 그리고 사진이 쭉 뜨는데 제가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하고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5장 선택했는데 PC 페이지랑 똑같아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리기 누르면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 되고요. 네. 냉장고 찍어둔 건데 이렇게 탁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거 사진 밑에다가 이제 글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다 누르면은 입력되네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차 오게 되면은 밑에 칠하려고 이제 샀던 건데 이 사진도 밑에다가 이제 글을 이제 쓰고 블로그를 이제 완료를 하면 되겠죠. 더 내려보면 지금 비공개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비공개로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테스트니까 태그도 뭐 적당히 정하고 태그 정하고 비공개로 해서 확인 저장이 되는지 봅시다. 저장되네요. 네, 이렇게 블로그에서 글쓰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확장한 상태로도 이제 굳이 PC 안 켜도 이걸로도 블로깅을 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 글 쓰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음악을 들어봅시다. 네, 보면은 제가 구글 서비스를 듣고 있으니까 넘겨보면은 네, YT 뮤직이 있네요. 눌러보면은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클래식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요. 네, 이걸 켜놓은 상태로 다른 작업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번 유튜브를 한번 띄워봅시다. 유튜브가 떴는데요. 제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봅니다. 뭐 제가 차 관심 있으니까 차를 눌러서 다른 분 채널이지만은 봅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있었다면은 이걸 지금 최대화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도 눌러서 최대화 이렇게 하면 영상을 이제 최대화해서 볼 수가 있죠. 저작권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근데 댓글을 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로 한다면 한참 내려야 돼요. 유튜브 부분을.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가 이걸 줄이고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넘기면 더 빨리 내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댓글이 맨 아래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댓글도 남길 수가 있고요. 이것만 조금 불편하고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제일 자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유튜브는 보여드렸고 넷플릭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실행했더니 화면이 너무 작네요. 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앱을 다시 시작하면서 커집니다. 앱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제가 보고 싶은 뭐 컨텐츠를 선택을 하면은 재생해 보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네, 화질도 엄청 좋고 그냥 최대화로 다 뜨니까 뭐 영상 감상하고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저 저작권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찔러서 보고 있는데 네, 재생도 잘 되고 화질도 좋고 네, 영상 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엔 UHD 화질의 영상을 재생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모니터에서 HDR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HDR 설정하면은 화면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선명해집니다. 색도 좀 더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로 한번 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좀 색이 좀 짙게 나오긴 나오는데요. 멀리서 보면 약간 진짜 영화관 와서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화질도 뭐 FHD에서 더 화질 올라간다 해서 더 엄청나게 화질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컨텐츠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애초부터 찍은 게
좀 더 화질 좀 더 좋게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밝은 부분이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다 어두운 부분이에요. 보면은 좀 더 색이 살아있고 컨텐츠 느낌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웨이브 앱을 실행시켜 봤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크게 띄울 수가 있고요. 이건 넷플릭스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컨텐츠 선택하고 재생해 보면 뭐 역시나 재생이 잘 됩니다. 최대화 했을 때도 아주 선명하고요. 지금 이것도 HDR을 활성화하면 좀 더 색이 좀 짙게 올라올 겁니다. 지금 일반 화면이고요. 화면 선명하고 깨끗하고 좋네요. 그래서 웨이브나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 삼아 얘기 드리지만 넷플릭스랑 웨이브를 두 개 동시에 띄워놓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이 동시에 재생이 안 됩니다. 한쪽 재생하고 있는데 다른 쪽 재생하면 이게 멈추고 이게 재생이 돼요. 이건 스마트폰에서도 멀티 창을 띄워놓고 해보면은 한 개만 재생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덱스 모드로 했을 때도 큰 화면으로 게임이 잘 됩니다. 이게 HDMI 미러링 모드로 했을 때도 잘 되는데요. 덱스로 해서도 잘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 이렇게 꺼둔 상태로도 이렇게 게임을 장시간 즐기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 전원을 외부 전원 연결시키면 스마트폰 충전하면서도 사용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냥 약간 노트북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충전 바꾸고. 도 잡았다. 나도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총도 바꾸고 요즘 PC배 같은 경우에도 베릴이 많이 상향돼서 베릴을 많이 찾더라고요. 뭐야. 없네. 어딨나. 여튼 게임은 잘 됩니다. 뭐 화면이 크니까 좀 더 시원시원하게 게임 할 수가 있고요. 총도 쏴보면 네, 이렇게 잘 됩니다. 이거 동시에 눌러야 되네요. 이건 화면이 너무 크니까 조금 조작감을 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큰 태블릿 잘 쓰시는 분들처럼. 지도도 한번 봅시다. 네, 보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건물들도 3D로 볼 수 있어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보면은 뭐 길 어디든 찾아갈 때도 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길 찾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화면도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화면으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참고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